이번 시간은 클립 스튜디오를 구매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설정 FSPA, 다음으로 만화를 그리기 위한 클립 스튜디오 최적화 세팅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칭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기존 구성은 환경 설정, 단축키, 팔레트 세팅, 커맨드바가 이에 포함되지만 저는 교육용에 맞추어 단축키는 강의를 진행하며 하나하나 설정하고 직접 눌러보며 익혀보기 위해 일단 제외하도록 하고 수식키를 포함하여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종마다 다르지만 위 메뉴바에서 왼쪽 상단에 클튜 아이콘이나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또는 파일을 눌러서 환경 설정을 눌러줍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인터페이스에서 IME 제어를 두 개 다 체크 해제해줍니다. IME가 체크되어 있다면 한국어가 일본어로 인식되어 배열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에서 실행 취소 횟수를 200에서 400 사이로 설정해줍니다. 기록된 숫자만큼 뒤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턴을 많이 쓴다면 더 많이 설정하셔도 됩니다만 메모리를 더 잡아먹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 컷에서 레이어 폴더 작성 시 합성 모드를 통과로 하기를 체크 해제해줍니다. 이걸 체크 해제하지 않으면 레이어를 관리할 때 까다로워집니다. 다음은 자 단위에서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 텍스트 단위를 PT로 합니다. 길이 단위를 픽셀로 한다면 실물 작업을 할 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PT는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다음은 파일에서 복원 유효화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간격은 15분 이내로 해주세요. 정해진 분마다 자동으로 세이브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컬러 변환입니다. RGB는 sRGB IEC 61966-2.1로 CMYK는 US 웹 언코티드 버전 2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위에서부터 항상 싱글 레이어를 작성, 선택 중인 텍스트 도구 속성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로써 클립 스튜디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캔버스에 마우스를 대고 휠을 돌려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캔버스가 줌인, 줌아웃 되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우스 휠과 키보드의 조합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수식키라고 합니다. 이 수식키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 이번 기회에 함께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키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식키 설정이 뜬다면 맨 위에 공통 설정이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저는 맥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MD라고 나오는데 CMD는 윈도우의 컨트롤, 옵트는 Al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이 컨트롤을 체크해줍니다. 맨 위에 도구 일시 변경, 그리고 설정은 조작에서 오브젝트, 그리고 세 번째 Shift 커맨드, 마찬가지로 도구 일시 변경, 그리고 설정에서 조작, 오브젝트 밑에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커맨드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맨 위에 스페이스에다가 도구 일시 변경에 설정은 이동 탭에서 손바닥으로 체크해줄게요. 스페이스를 해제하고 다음은 마우스입니다. 맨 위 마우스 휠에는 뷰 조작 설정을 눌러서 위가 확대, 아래가 축소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은 컨트롤 마우스 휠, 마찬가지로 뷰 조작, 그리고 설정은 세로 스크롤로 해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은 쉬프트 마우스 휠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뷰 조작, 설정은 가로 스크롤로 해줍니다. 그 다음은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여기 오른쪽 클릭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은 도구 일시 변경을 해주시고 설정에서 이 스포이트로 체크해줄게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스포이트를 펼치지 마시고 그냥 스포이트를 클릭하셔서 OK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OK를 눌러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우선 한번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클립 스튜디오 종료예요.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의 환경 설정을 했을 때 제대로 종료를 하지 않고 튕겨버리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게 전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먼저 종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수식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조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마우스 휠입니다. 줌인, 줌아웃이죠. 다음 세로 스크롤은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 됩니다. 좌우는 뭐였죠? Shift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다음은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지금 저의 그리기 색을 보면 둘 다 검은색이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스포이드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또는 펜 버튼 위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스포이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손바닥이 나와요. 이 손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내가 캔버스를 보는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클릭입니다. 컨트롤 클릭은 오브젝트 조작인데요.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스터 레이어로 그림을 그렸다 치면은 이걸 컨트롤 클릭할 시 그림 자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벡터 레이어로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벡터선이 나오게 되며 원하는 대로 벡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도 꼬집어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 있겠죠. 잘 쓰진 않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3D입니다. 3D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을 3D를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일시적으로 3D를 조작할 수 있게 돼요. 떼면은 제가 이제 컨트롤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선택했던 레이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컨트롤 클릭입니다. 다음은 Shift 컨트롤 클릭입니다. Shift 컨트롤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선택 영역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면은 오른쪽 레이어를 한번 봐보세요.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레이어가 포함되게 선택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배경하고 선이 선택되게 되겠죠. 그리고 큐브까지 포함하면 큐브까지 선택, 몸까지 하면 몸까지 같이 선택. 나중에 레이어가 많아지면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이 Shift 컨트롤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레이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설정은 커맨드 바입니다. 커맨드 바는 쉽게 말해 퀵슬롯으로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클투의 특정 기능을 실행시켜줍니다. 주로 키보드 없이 작업하는 태블릿 PC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PC 작업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기능이니 함께 설정해봅시다. 커맨드 바는 위 메뉴바에서 창을 클릭 후 커맨드 바를 선택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커맨드 바에 있는 모든 아이콘을 싹 지워줍니다. 우클릭하거나 태블릿 PC라면 꾹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커맨드들을 하나하나 집어넣겠습니다. 환경 설정 밑에 커맨드 바 설정을 누릅니다. 제일 먼저 맨 위에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탭에서 맨 아래 클립 스튜디오 열기를 추가. 다음은 파일 탭에서 복제 저장을 열고 PNG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를 연 다음에 JPG와 PNG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편집 탭으로 가서 복사, 붙여넣기, 표시 위치에 붙여넣기, 삭제, 선택 범위 이외 지우기, 채우기, 선택 범위에 테두리 넣기,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을 추가해줍니다. 다음은 선택 범위 탭으로 가서 퀵 마스크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은 표시 탭으로 가서 회전 반전 탭을 클릭한 다음 좌우 반전을 추가해줍니다. 자의 스냅, 특수 자의 스냅, 그리드의 스냅을 추가해줍니다. 닫기를 눌러 닫아주시면 커맨드 바에 저희가 설정한 아이콘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클릭을 하면 아이콘을 이동할 수 있으며 우클릭의 구분 문자 추가를 통해 칸막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따라하며 함께 정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커맨드 바 세팅 완료입니다. 각자 기능이 뭔지 궁금할 수 있으니 하나씩 사용해볼까요? 첫 번째, 클립 스튜디오 열기였죠? 자, 저희가 아까 작업하던 곳은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라고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고, 이렇게 클라우드나 이제 소재, 여러가지 클립 스튜디오 소프트 자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 곳을 클립 스튜디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언젠가 꼭 사용할 때가 오니까 항상 맨 처음 자리에다가 두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복사입니다. 복사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C로 할 수 있죠? 컨트롤 C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아이패드나 키보드를 없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복사를 누르고 오른쪽 두 개가 붙여넣기입니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림을 복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붙여넣기는 표시 위치에 붙여넣기라고 하는데, 표시 위치에 붙여넣기는 내가 보고 있는 시점 가운데를 기준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커다란 캔버스를 작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삭제입니다. 말 그대로 삭제해주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어 자체가 삭제가 되진 않아요. 해당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삭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범위 이외 지우기는 나중에 이제 선택 범위라는 걸 만들면은 이 부분 안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이거 밖에만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아래 툴에서 반전을 걸고 보통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거든요. 근데 이런 두 번 작업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페인트입니다. 저 오른쪽 맨 끝에를 보시면은 이 전경색, 배경색 중에 체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파란색 테두리로. 이걸 그리기색이라 그러는데, 이 그리기색에 맞춰서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선택 범위를 만든다면 선택 범위 내부만 채색이 되겠죠. 다음은 선택 범위에 테두리 넣기입니다. 선택 범위를 만들면은 이 선택 범위에 맞춰가지고 테두리를 만들고 싶을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때 이걸 누르면 선택 범위의 테두리를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퀵 마스크입니다. 퀵 마스크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그런 기능인데, 쉽게 말해서 채색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퀵 마스크를 활성화하면은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퀵 마스크 레이어가 활성화됩니다. 누르면 다시 꺼져요. 퀵 마스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반투명한 빨간색이 칠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퀵 마스크를 다시 해제하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만 선택 영역이 지정되는 것이죠.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린다 칩시다. 저의 강의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밑색을 쉽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이 퀵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퀵 마스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빈 공간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디테일한 작업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눈에 띄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퀵 마스크를 해제해주면은 선택 범위가 지정되면서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을 투명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용지를 끄면은
보시면은 이 머리는 채색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체크 무늬가 투명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휘두르 투명도를 변환을 눌러버리면은 전부 다 투명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명도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보통 JPG로 뽑으면은 이 흰색까지 같이 뽑히거든요. 근데 PNG로 뽑으면 이 투명색은 제외가 되면서 이제 이미지 추출이 됩니다. 굿즈 같은 그 테두리가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때 PNG를 많이 사용하죠. 자, 다음은 스냅 삼형제인데 이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자 계열, 그리드, 뭐 가이드라인,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을 그으면은 막 걸리게 돼요. 이렇게 걸리는 거를 스냅이라고 합니다.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처에 이런 선들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선이 달라붙는다. 근데 이게 엄청 불편하죠. 안 쓰고 싶을 때는 안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꺼주면은 이제 자가 먹히지 않고 자유롭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깜빡하고 설명하지 않은 4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PNG로 저장, 그리고 JPG와 PNG로 내보내기, 그리고 좌우 반전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NG로 저장은 복제 저장이에요. 작업을 하다가 원본 파일은 유지한 상태로 다른 파일을 뽑고 싶을 때 이거를 사용합니다. 옆에 있는 JPG와 PNG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상에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보내기 설정이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는데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반전은 클릭하면은 캔버스가 좌우 반전이 됩니다. 저희는 한쪽만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좌우 반전을 자주 해주면서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체 삐꾸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단축키로 작업을 하지만 이제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팔레트 세팅입니다. 클립 스튜디오를 키면 이렇게 위에 화살표와 삼선이 되어 있는 창들을 전부 창 또는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작업 능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으니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이 강의에선 제가 사용하는 팔레트를 만들어 볼 테니 이 세팅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신다면 채용하시고 별로라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팔레트 세팅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왼손잡이니 왼손잡이 기준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반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클립 스튜디오를 처음 키면 나오는 기본 팔레트 레이아웃입니다. 우선 필요한 창을 전부 띄워주고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 메뉴바의 창을 클릭해 필요한 녀석들을 전부 키겠습니다. 이미지를 띄워놓을 테니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팔레트 정렬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하고 화살표가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게 다 창이에요. 위에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제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도구 툴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내밀면은 빨간색 선이 걸리죠. 다음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가 안 보인다면 여기서 창에서 레이어를 다시 선택해주세요. 이쪽에 있네요. 레이어에 타이틀을 눌러주고 도구 툴 왼쪽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빨간색 긴 선이 나와야 됩니다. 레이어는 작업하다 보면 50개에서 100개 이상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는 이렇게 혼자 길게 뽑아줄게요. 다음은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웬만하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오른쪽에 이 타이틀을 클릭하면 서브뷰라고 바뀝니다. 이렇게 서브뷰로 냅둬줄게요. 서브뷰란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안에 집어넣고 캐릭터 비율이나 팔레트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밑에를 보시면 레이어 속성이 있습니다. 레이어 속성을 찾기 어렵다면 창에서 레이어 속성을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속성은 딱 이 위치가 적당해서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속성 오른쪽에 보면 검색이라고 있는데 검색은 레이어가 많을 때 찾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왼쪽에 3선을 눌러서 레이어 검색 팔레트 숨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탭이 있죠. 애니메이션 셀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셀도 숨겨주겠습니다. 다음은 정렬 분포인데 포토샵의 인라인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작업 내역입니다. 작업 내역은 여태까지 내가 선을 얼마나 그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환경 설정에서 저희가 200으로 해놨었죠. 그러면은 이 작업 내역에 200개의 정보가 쌓입니다. 200개까지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죠. 웬만하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작업 내역을 레이어 속성 팔레트 오른쪽에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오토 액션입니다. 오토 액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여러 번 클릭을 해서 해야 되는 귀찮은 작업을 녹화시켜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이뤄주는 좋은 기능입니다. 이 친구도 끌어올려서 레이어 속성의 오른쪽에 둬줄게요. 밑에가 아예 없어졌죠? 여기다가 저는 컬러 팔레트를 놓을 겁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컬러 서클이 있죠? 이 창을 전부 가져와 밑에다 놔줄게요. 서브뷰는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으니 위로 당겨주고 컬러 팔레트를 좀 더 길게 뽑아줍니다. 하지만 이 컬러 서클로만 작업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따라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컬러 세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띄워주면서 작업을 해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컬러 세트를 위로 따로 빼주겠습니다. 이 오토 액션과 컬러 팔레트 사이에다가 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컬러 서클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줄여줄게요. 자기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팔레트 사이즈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쪽 공간을 전부 확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팔레트를 전부 오른쪽으로 옮겨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왼쪽에 팔레트가 있다면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수시로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은 웬만하면 비워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캔버스가 구겨져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팔레트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고, 그럼 나머지도 오른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보조도구 관련 팔레트죠. 하나하나 뗄 수 있지만 두 개 다 옮기고 싶기 때문에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을 잡고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길게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놔줄게요. 도구 속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구 속성하고 이 보조 도구를 한 3대2, 3대2 정도로 나눠줍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소재창입니다. 이 소재하고 퀵 액세스라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죠. 퀵 액세스는 되게 생소해 보이는데 사실 이 커맨드 바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맨드 바는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서 내가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퀵 액세스는 이렇게 글씨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채색 세트, 후보정 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사람은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퀵 액세스도 연구를 해서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를 할 건데 소재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붙여놓고 사용할 때만 화살표로 열어주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 캔버스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팔레트 세팅 완료입니다. 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컬러 세트가 너무 아이콘이 커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아이콘이 돼 있다면 왼쪽 위에 3선을 눌러서 표시 방법으로 가셔서 리스트 소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개다가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용도에 따라 맞춰서 팔레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팔레트 정렬까지 마쳤으면 클립 스튜디오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껐다가 켜주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